어느 노래 가사를 각색해서 읽어드리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영웅을 마음에 가지고 있다. 유치하다고 말하는 건 더 이상의 꿈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나도 어른이 되어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을 가끔씩은 기억하려 한다. 세상에 속한 모든 일은 너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하는 거고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일일 뿐이다. 1997년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죠. 영웅기병 라젠카의 OST 8번 트랙 넥스트의 더 히어로의 가사를 각색해서 읽어드렸습니다. 팟캐스트 제목도 그렇고 인트로도 그렇고 대충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자, 2016년 7월 18일 발음이 이상하네. 월요일에 녹음되고 있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가 성인수입니다. 드디어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제목에서도 딱 알 수 있듯이 저희 만화 클래식은 지나간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다룰 생각입니다. 가끔은 만화 현재 제작이나 역사에 관련된 소식들도 좀 다루고요. 애니메이션이 지금 제작되고 있는 게 뭐가 있다. 이런 것들도 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만화 자체를 퉁쳐서 이렇게 소개하진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화책 우라사 나오키 만화죠. 그 20세기 소년을 소개해 드린다고 쳤을 때 20세기 소년 전권의 내용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럴 일은 없고 예를 들어서 오늘 소개할 것은 20세기 소년의 3권이다. 그러면 그 3권, 15권이면 15권이다. 이런 식으로 한 권을 찍어서 그 권에서 음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예로 들면 오늘은 카우보이 비밥의 24화 하드록 우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그 24화에 나오는 하드록 우먼에 대한 얘기들만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만화 전체적인 내용도 중요하고 그런 것들에 소개하는 팟캐스트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은 이유는 그 한 편 한 편에도 대사나 연출 이런 거에서 볼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느껴지는 감정들도 많고요. 그리고 같은 만화를 보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그 만화를 봤을 때 서로 느끼는 부분이 다 다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느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나는 저렇게 느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만화 한 편 한 편에도 그런 것들을 작게나마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나간 만화들을 보게 되면 그때와는 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여튼 그런 팟캐스트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편씩 하고요. 연재하면서 하려면 힘들겠다. 그래도 전 지금 다행히 2주에 한 편씩 마감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될 때 바로바로 작업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소개할 만화를 알려드려야 할 텐데 매번 이렇게 소개할 만화를 알려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만화계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아직 코너 제목은 미정이라서 그냥 2주의 만화 이슈 이 정도로만 정해놓고 시작하도록 하죠. 나중에 코너도 생기고 BGM도 생기고 이러면 좋겠네요. 제 머리에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먼저 그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죠.
자, 2016년 7월 18일 수요일 만화계 소식을 간단하게 수요일이 아니잖아. 월요일이네. 자,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만화계 소식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먼저 2016년 부천 만화대상이 마일로 작가의 여탕 보고서를 영예의 대상으로 뽑았습니다. 이 여탕 보고서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을 깨고 여자 목욕탕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만화적 발성과 재미를 군더더기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해서 네이버 웹툰에 등장하자마자 많은 독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수상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도 네이버 소식이네. 네이버의 인기 웹툰이죠. 마음의 소리가 TV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한다는 소식입니다.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인 애니맥스에서는 7월 19일부터 네이버 인기 웹툰 마음의 소리의 TV 애니메이션을 방영한다고 합니다. TV 애니메이션 마음의 소리는 900편이 넘는 원작 에피소드 중 78편을 엄선해서 7분짜리 코믹 슬립스틱 패러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고 하네요. 코믹 슬립스틱 패러디 애니메이션이 뭔가요? 제가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랑은 다 사뭇 다른, 지금은 알 수 없는 용어들이 많네요. 애니맥스는 마음의 소리 방영 시작에 맞춰서 애니맥스 스토리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조석 작가 친필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비롯해서 피규어, 봉제 인형 등 다양한 캐릭터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매진되어 있겠죠.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웹툰 플랫폼 네곳이 중국 II 스타 그룹과 웹툰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8일 막을 내린 서울 프로모션 플랜 2016에서 유주얼 미디어, 만화가족, 진코믹스, 디콘 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웹툰 플랫폼 업체 4곳에서 중국 글로벌 콘텐츠 그룹인 II 스타와 약 24만 달러 상당의 웹툰 판권을 계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진코믹스에서 제2회 천하제일 웹툰 대회를 연다고 하던데, 거기서의 입상 작품들에게 큰 매력 포인트는 한국, 중국 동시 데뷔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는데, 혹시나 이 계약으로 그게 가능해졌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부터 읽어드리는 이 모든 뉴스들은 유주얼 미디어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들은 유주얼 미디어를 검색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직접 더 다양한 볼거리들을 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할 만화를 알려드리죠. 전 이 만화를 처음 보고 나서 정말 말 그대로 컬처 쇼크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풀어낼 수도 있구나. 우리의 영웅들이 이렇게 망가지다니. 하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 작가 정말 멋있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바로 공상과학대전 1권입니다. 공상과학대전 1권 한번 얘기를 나눠보죠. 1998년 10월에 일본에서 1권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2년 대원 CI에서 개정판으로 1권이 출간되었고요. 작가는 글 야나키타 리카오, 그림 후데요시 주니치로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게 과도한 스포일러가 되면 안 되니까, 모든 히어로물이 그렇듯이 악당이 지구를 침공해오는 것은 여기에서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제왕이라고 부르는 악당 모두킹은 그의 부하 파치와 함께
지구를 침공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막아선 일본 과학 공격대 사몬과 비밀우주 방위대 우타족이 대결을 하게 되는 만화인데, 지구를 하나 놓고 이제 침공해온 쪽과 방어하는 쪽이 막 서로 싸우는 뭐 전형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겉으로만 보면 뻔한 이들의 전쟁에는 치명적인 설정이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이라는 벽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만화의 모든 괴수와 영웅들은 바로 현실적인 과학의 세계에서 모든 것들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괴수 고지라가 부하하여 땅을 밟는 순간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과부하가 걸려서 죽거나, 아니면 출동을 위해서 날아가던 우타맨이, 여기서 우타맨이란 사람의 형상은 일반적으로 울트라맨을 생각하시면 돼요. 울트라맨에서 패러디에서 만든 것 같으니까. 여튼 이 우타맨이 초음속으로 날아가다가 날아가는 자세로 인해서 생겨난 바람 때문에 뭐 자신의 목이 뜯겨 나가서 죽는다든지, 뭐 이런 수많은 괴수와 영웅들이 과학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서로 자멸하게 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과학의 벽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지구에 걸맞는 영웅이 되고 지구에 걸맞는 괴수가 될 수 있는지를 거듭 연구해 나가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공상과학대전 1권입니다. 그리고 매화에 끝날 때마다 작가죠 야나키타 리카오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을 상세하게 해줘요. 왜 우타족, 계속 울트라맨이라고 하려고 그러네. 울트라맨을 패러디했다고 할 수 있는 우타족이 왜 날아가다가 목이 뜯겨 날아가는지, 괴수 고지라가 자신의 몸이 무너져 내리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이 만화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공은 지금 설명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악당이라든지 사몬, 뭐 우타족, 이런 사람들이 이 1권의 내용을 솔직히 전개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이 내용을 전개시키는 두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그 부분까지 얘기해버리면 이 만화를 직접 보시는데 너무 큰 재미가 반감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고 직접 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학적으로 웃으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내도록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만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작가 야나키타 리카오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분은 1998년에 이 작품을 내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히어로물이라든지 일본 아니메에서 나오는 많은 작품들 중에 과학적인 근거를 잣대를 들이대면서 뭐 이런 경우가 과학적으로 맞을까? 아닐까? 이런 논설을 펴는 것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야나키타 리카오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신념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이 작품이 1998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이분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자, 야나키타 리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작가 야나키타 리카오, 원래는 학원 강사를 하다가 잘 되었는지 학원을 차려서 자기가 직접 강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1996년에 이게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던 시절에 취미 삼아 공상과학 독본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게 돼요. 이후에 학원은 때려치우고요. 학원 원장은 그만두고 학원 강사로만 활동을 하면서 공상과학연구소 주간 스파 SPA 느낌표, 여기 느낌표가 꼭 붙어 있더라고요, 원 제목에.
이런 만화 내용들을 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1999년부터는 공상과학연구소라는 개인 스튜디오를 세웠고요. 거기에 주임 연구원으로 취임하면서 집필 활동에만 전념을 하고 있는데 그 시절쯤에 만들어진 1998년이죠. 그때 만들어진 만화가 바로 이 공상과학대전입니다. 상당히 쾌활할 것 같아요. 사진으로 몇 장의 사진밖에 뵙지는 못했지만 뭔가 쾌활하고 엉뚱한 생각을 잘할 것 같고 유쾌한데 자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진지해지고 뭐 이럴 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현재까지도 이거 관련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2016년 현재 웹사이트에서 공상과학 독본 웹이라는 사이트를 연재 중입니다. 마녀 배달부 키키는 위험한 빗자루로 하늘을 날아다닌다. 근데 그것은 차량으로 적합한 것인가? 라든지 아니면 드래곤볼 에너지기파는 자신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될까? 이런 주제들로 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화 세계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판타지적 요소들이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고 답을 찾아보고 이게 된다 안 된다 그냥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의 글은 요즘도 올라오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게 2016년 6월 22일이더라고요. 제가 조사할 때까지는요. 혹시나 청취자분들이 이 사이트를 궁금해하실지도 모를 것 같아서 저희 인수니즘 코믹스의 페이스북 페이지죠. 검색하실 때 인수니즘 코믹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거기에 이 공상과학 독본 웹사이트를 링크해 놓으려고 하니까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쯤이면 링크가 되어 있겠네요. 링크를 해서 상단에 공지시켜 놓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글들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작가인 후데요시 주니치로는 이분에 대한 정보는 좀 잘 없어요. 인터넷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야나키도 리카오와 함께 공상과학대전 그리고 네코야키타 박사의 과학의 청춘이라는 작품을 함께 했다는 것 정도로 나옵니다. 어떤 그림체냐면 좀 전형적인 일본 만화 그림체이긴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자주 보던 이 공상과학대전이란 작품과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림체가 그랬던 것 같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계속 강조드리고 싶었던 이 작품의 의미는 이분은 아직도 이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신다. 20년 가까이가 흘렀는데 20년이죠. 20년 가까이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일본 내에서도 인기가 있으시는 것 같아요. 라디오 방송도 어디 출연하신다는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 출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상과학대전 1권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요. 제가 이 만화에서 가장 꼽고 싶은 대사가 한마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모든 것에는 과학의 벽이 존재한다 라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만화를 이끌어가는 두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과학의 벽이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벽. 가끔은 이 만화를 보고 나서부터는 히어로물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작품도 이런 판타지스러운 것도 재미가 있지만 이게 과학적으로 맞나?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만화를 보고 나서 재밌어요.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만화가 국내에서 절판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중고가로 봤을 때 뭐 3권에 18,000원, 뭐 2만원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서 이게 정말 참 고민이에요. 이게 저작권법에 의하면은
다른 방도를 구해서 보면 안 되시잖아요. 근데 한국엔 절판이야. 제가 돈을 가지고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렇죠. 뭐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판매처가 없어요. 작품 자체가 한국에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보시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만화가 절판이 돼서 참 그게 걱정이 되긴 하네요. 어떻게 보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저는 이거 1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혹시나 저에게 여건과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방을 하나 열고 싶어요.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절판되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잘 없는 거, 혹시 자기 집에 있는데 자기가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오래된 만화책들을 모아서 커피 한잔 드시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놓고, 그 중에서 이건 정말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만화가 있으면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소개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만화를 그곳에 오셔서, 다른 데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중한 것이니까 와서 보시고 이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상과학대전 1권 소개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인수인 코믹스에서 제공하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편의 내용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떨렸다기보단 처음이라서 좀 두서가 없네요.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서 정리가 안 되고, 뒤에 얘기해야 되는 것을 앞에 얘기하는 것 같고, 앞에 얘기해야 되는 것을 뒤에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떤 만화에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깊이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잘 전달이 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뭐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점점. 저도 바보는 아니니까요. 다른 것보단 자다 일어나서 방송을 녹음하고 있어서 배가 너무 많이 고프네요. 배가 고프니까 생각도 안 나고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밥 먹는다고 제가 더 잘했겠습니까? 비슷했겠죠. 앞으로도 노력해서 좋은 작품들에서 좋았던 장면들, 좋았던 부분들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아마 팟빵, 유튜브 정도에 올라갈 것 같고요. 다음 만화도 소개해 드려야죠. 다음 만화 뭘 할지. 아니다, 소개해 드리지 말까? 여하튼 재밌는 만화였어요. 유쾌한 만화였고, 애니메이션인데 그 중에서 총 26화 중에 제일 끝부분쯤에 있는 편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98년 작품이고, 이것도 1998년이네. 8년 맞나? 어쨌든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자, 인수니즘 코믹스에서 제작하는 성인수의 만화 클래식 1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